안녕하세요. 2026년 8월 28일 매일 IT 뉴스입니다. 오늘 하루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소프트웨어 경쟁이 아니라 산업 건설 사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내면서 오픈소스 인공지능의 중심지를 통째로 사들이기로 했고요. 아마존은 그래픽 처리 장치, 그러니까 GPU를 200만 개나 더 깔겠다고 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앞으로 6년치 전력과 연산을 미리 묶어두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분기 매출 9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 번 기록적인 분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데이터 센터 부문이 890억 달러인데요. 1년 전보다 117%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분기 전망치는 약 1080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처음으로 1년 앞을 내다보는 전망을 내놓았는데 다음 회계연도 매출이 약 70% 늘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숫자 뒤에 있는 이야기가 더 흥미롭습니다. 엔비디아는 메모리 공급을 확보하는 데만 최대 1,600억 달러를 약정해 두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서 이익률이 눌릴 거라고도 보고 있고요. 여기에 투자나 금융보증 같은 형태로 고객사의 인공지능 인프라 사업을 직접 뒷받침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대 고객들과 지나치게 얽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여전히 수요가 아니라 공급이 병목이라고 말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인공지능 투자가 과열이라는 회의론이 커지는 와중에도 실제 지출은 아직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빨라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허깅페이스를 129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허깅페이스는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셋, 개발 도구를 모아두는 저장소인데요. 흔히 인공지능의 깃허브라고 부릅니다. 오픈소스 모델, 그리고 가중치를 공개하는 오픈웨이트 모델이 유통되는 사실상의 중심지입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등록 사용자가 1,300만 명, 모델이 약 250만 개, 데이터셋이 95만 개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표가 특히 눈에 띕니다. 엔비디아는 2023년에 허깅페이스가 45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었는데요. 이번 인수가는 그 3배 가까이 됩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허깅페이스의 연안선 매출은 약 1억 5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매출 대비로만 보면 상당히 높은 값이죠. 왜 중요할까요? 이 거래가 성사되면 엔비디아는 칩과 네트워킹을 넘어서 개발자가 모델을 찾고 시험하고 배포하는 지점 전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칩을 가진 회사가 모델 유통 창구까지 갖는 셈인데요. 오픈소스 인공지능 생태계의 중립성 문제가 곧바로 규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양사의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디인포메이션이 먼저 보도했고 로이터와 CNBC가 이를 전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엔비디아가 GPU 200만 개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에 깔 물량인데요. 블랙엘 울트라, 루빈 울트라 같은 최신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올해부터 100만 개 이상을 깔겠다던 기존 계획 위에 얻는 겁니다. 두 회사는 고객 수요가 예상을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GPU 구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베라 중앙 처리 장치가 아마존 웹 서비스에 들어가고요. 네트워킹, 데이터 처리, 오픈 모델, 로보틱스로 협력 범위가 넓어집니다. 미국 정부용으로는 보안이 강화된 인프라 위에 GPU 10만 개 규모의 인공지능 팩토리를 짓기로 했고요. 아마존 로보틱스는 물류창고 자동화에 엔비디아의 물리 인공지능 기술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존은 트레이니엄이라는 자체 칩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이렇게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경쟁과 협력을 동시에 하는 하이퍼스케일러 특유의 이중 전략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이 Ns케일과 450억 달러 규모 컴퓨팅 계약을 맺었습니다. Ns케일은 영국의 인프라 기업인데요. 엔트로픽이 6년 동안 450억 달러를 내고 인공지능 연산 능력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에 짓는 데이터 센터의 약 460메가와트 규모이고요. 2027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엔비디아 차세대 시스템 베라 루빈을 쓸 예정입니다. 이 계약이 보여주는 건 프론티어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 문제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보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중공업 회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과 전기, 칩, 자금 조달, 데이터 센터 공사를 필요해지기 몇 년 전부터 확보해둬야 하거든요. 엔트로픽은 앞서 노르웨이 데이터 센터를 쓰는 볼타와도 100억 달러 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지난 6월에 비공개로 기업 공개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왜 중요한지 정리하면요. 인공지능 경쟁의 승부처가 모델 품질에서 전력과 연산에 대한 장기 통제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세일즈포스와 엔트로픽이 클로드포스를 발표했습니다. 세일즈포스의 데이터와 업무 규칙, 워크플로우, 실행 동작을 클로드 안에 그대로 집어넣는 계획입니다. 첫 제품인 세일즈포스인 클로드는 미팅 준비, 파이프라인 분석, 딜 건전성 점검 같은 미리 만들어둔 영업 스킬 37개와 함께 나옵니다. 사용자는 세일즈포스 화면을 열지 않고도 실시간 데이터를 조회하고 권한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일럿 고객에게 열려 있고 9월에 오픈 베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큰 이야기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화면의 미래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수십 년 동안 대시보드와 메뉴, 워크플로우를 정교하게 쌓아 올린 회사인데요. 인공지능 에이전트는 그 화면들의 중요도를 떨어뜨립니다. 사용자가 화면을 조작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말로 전달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세일즈포스는 자기 화면 안에 고객을 붙잡아 두기보다 클로드를 통해 자기 플랫폼에 접근하게 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앞으로 업무용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직접 쓰는 화면이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조작하는 인프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일즈포스 공식 발표와 벤처비트 보도입니다. 이제 그 밖의 소식들을 짧게 묶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이 제미나이 3.5 트랜스크라이브를 공개했습니다. 실시간 음성 인식 모델인데요. 말할 때 섞이는 군말을 지워주고 스스로 고쳐 말한 부분을 알아채고 화자를 구분하고 단어 단위로 시간을 찍어줍니다. 85개 이상 언어를 지원하고 지연은 1초 미만입니다. 구글이 밝힌 단어 오류율은 실시간 처리에서 4%, 녹음 파일 처리에서 2.6%입니다. 아르스 테크니카가 전했습니다. 애플은 9월 9일 이벤트를 확정했습니다. 애플파크에서 열리는데요. 아이폰 18 프로와 프로 맥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온 접는 아이폰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2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든 A20 칩이 들어가고요. 일반 아이폰 18은 2027년 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맥루머스 보도입니다. 조금 걱정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사이버 범죄 조직이 커서라는 인공지능 코딩 도구를 이용해 최소 7개 기업에 침입했습니다. 로이터와 이스라엘 보안 기업 감빗 시큐리티가 밝혔는데요. 4월 8일부터 5월 21일까지 오간 채팅 세션 28건이 발견됐습니다. 공격자는 이게 보안 모의 훈련이라고 인공지능을 속였고 그러자 도구가 자격증명 탈취와 계정 탈취 작업을 대신 수행했습니다. 인공지능 제공 업체 입장에서는 정당한 보안 점검과 실제 범죄를 구분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허깅페이스는 399달러짜리 탁상용 이족 보행 로봇 마이크로덕의 예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키 25cm에 무게 800g이고요. 모터 15개와 카메라, 라이다를 갖췄습니다. 무엇보다 소프트웨어와 시뮬레이터, 학습 스택이 모두 오픈소스입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새 동작을 가르친 다음 실제 로봇에 올릴 수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전 첫 배송을 목표로 약 2만 대를 만듭니다.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키오시아와 샌디스크는 일본에 3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합니다. 2032년까지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늘리는 계획인데요. GPU에 가려져 있던 메모리 병목이 인공지능 인프라의 새로운 제약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아키텍트 랩스라는 스타트업이 사람 설계자 2명과 인공지능으로 새 프로세서를 약 2주 만에 설계하고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큰 엔지니어링 팀이 1년 넘게 매달리는 일이거든요. 다만 아직 시뮬레이션 단계이고 실제로 칩을 만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입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 오픈소스입니다. 먼저 GitHub 트렌딩에서 고른 프로젝트입니다. 젠레이어 프로젝트 보일러플레이트라는 건데요. 지능형 계약이라는 개념을 실습할 수 있는 완제품 예제입니다. 일반적인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은 체인박 정보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젠레이어의 지능형 계약은 계약 안에서 대형 언어 모델을 불러다가 웹에서 직접 자료를 가져오고 자연어를 해석합니다. 이 보일러플레이트에는 축구 경기 예측 게임이 통째로 들어있는데요. 사용자가 경기 날짜와 팀, 예상 승자를 걸어두면 경기가 끝난 뒤 계약이 스스로 스포츠 뉴스에서 결과를 가져오고 언어 모델로 점수를 뽑아낸 다음 여러 검증자의 판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점수를 매깁니다. 프론트엔드와 테스트 프레임워크까지 다 들어있어서 새로운 방식이 궁금한 개발자라면 바로 돌려볼 만합니다. 오늘 하루에만 별이 420개 넘게 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해커 뉴스에서 화제가 된 카우치입니다. 라즈베리파이 한 대를 완전히 오프라인으로 작동하는 차량용 인공지능 비서로 바꿔주는 프로젝트인데요. 핵심이 아주 실용적입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 745쪽을 통째로 지식 베이스로 삼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몇 쪽에 나오는 내용인지 쪽수까지 인용해서 답해줍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없는 내용은 아예 답하지 않습니다.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음성 인식도 전부 라즈베리 파이 안에서 돌아가서 호출어를 외칠 필요도 없고 인터넷 연결도 필요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설치가 쉽다는 점입니다. 모든 코드가 파이썬 기본 라이브러리만 씁니다. 별도 패키지 설치도 가상환경 설정도 없어서 새 라즈베리 파이에 그냥 올리면 동작합니다. 16GB 메모리를 가진 파이에서 355개 규모 모델을 돌려낸다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사용용 추천 리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묵상 분야인데요. 테오그래픽 바이블 메타데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별 342개를 받았고 올해 4월에도 갱신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장소, 시대, 구절을 하나의 지식 그래프로 엮어놓은 공개 데이터입니다. 성경 본문 자체가 아니라 본문을 둘러싼 관계 정보가 핵심이에요. 어떤 인물이 누구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느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정보의 근거가 어느 구절인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명에는 위도와 경도까지 붙어 있고 연대 정보도 들어 있습니다. 왜 유용하냐면요. 성경 공부 교재나 설교 자료를 만들 때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인물 관계도 여정지도 연대표를 하나하나 짜맞추는 작업이잖아요. 이 데이터는 그 밑작업을 이미 다 끝내 놓았습니다. 개발자가 아니어도 표 형태로 내려받아서 지도 도구나 타임라인 도구에 그대로 붙일 수 있고요. 코드를 조금 다룰 수 있다면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경로에 나오는 도시 목록 같은 걸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소그룹 교재나 어린이 성경 지도, 교회 홈페이지에 성경 배경 콘텐츠를 만드는 데 아주 요긴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저스 이즈 위드 다더스의 매일 IT 뉴스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